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6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제약주 관련해가지고 대웅 시리즈, 그리고 종근당 시리즈, 셀트리온 시리즈,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서 녹십자 시리즈까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져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3,1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삼각 수렴의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 하단 부위에서 사실 밀릴 수도 있는 부위에서 갭으로 뜨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하방 추세에 몸통을 뚫고 21선 위에까지 몸통을 올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오늘 보시게 되면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밀렸다가 고점보다는 이렇게 밀렸다가 마지막에는 올려줬지만 그 마지막에 반등 폭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마감했다라는 거. 시외에 1% 정도 내렸던데 내일 1% 정도 내려서 시작할 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또다시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까지 내려갈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의 움직임을 보자면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긴 꼬리가 윗부분에서 한번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는 물량인지 아니면은 물려있던 물량이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매도를 좀 강하게 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1분봉으로 보면 다른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이제 현대바이오 이제 등락률을 높일 때, 그러니까 시세를 줄 때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다가 요봉에서 한번 털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뺄 때는 앞에 올렸는 것보다는 좀 적게 뺐다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확 뺄 때 꼬리를 달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봉은 제가 매수 매도가 거의 그냥 합쳐진 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시세 줄 때마다 어느 정도 팔긴 팔았으나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하방으로 내려오던 이 추세를 지금 돌려놨다라는 거, 돌리고 있다라는 거까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램은 현대바이오가 내일 갭으로 이렇게 조금 밀리겠지만, 밀렸다가 지수 빨이라든지 아니면 지수가 안 좋더라도 바이오 쪽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로 꼬리 달고 위로 이렇게 마감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이렇게 삼각 수렴하던 것에서 이제 우상방으로 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웅입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대웅 제약이랑 조금 차트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대웅이 대웅 제약보다 등락률이 조금 더 한 1.5배 정도 더 셌었는데, 오늘부로 대웅이랑 대웅 제약의 포지션이 살짝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시세를 주면 밀리고 시세를 주면 밀리고 시세를 주면 밀리고 계속해서 시세를 주면 밀리는데, 그 밀리는 부분이 이 우하방 가게, 이 우하방 추세선에 항상 이 상단 부위에만 걸리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장중에 5%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밀리긴 했지만 돛지로 끝났지만 5일선 부근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대웅제약 자체가 차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대웅이랑 대웅제약은 같은 시리즈로 봐야 되니까, 같은 계열로 봐야 되니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람이 있다면 대웅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렇게 오늘 시외에 0.5% 떴더라고요.
내일 이렇게 추세선 근처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내일은 뭐 긴 꼬리를 달든 아니면은 윗꼬리를 달든 어쨌든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웅 분봉 한번 볼게요. 대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무지 세력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봉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뭐 사실 움직이는 거는 저는 세력이 그냥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분봉을 보게 되면 차트의 숨은 의도가 세력의 숨은 의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량 이렇게 시세를 줄 때, 그러니까 수익 이렇게 시세가 그날 시세가 나올 때 보면 뭐 거래량이 들어와야 시세가 나는 건 맞지만 그건 당연한 소리지만,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내릴 때는 적은 거래량,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 줄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매수가 8이라면 매도가 한 2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도 그렇죠. 여기 요봉이 좀 그런데 요것도 1분봉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보는 거라서 이것도 이렇게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뭐 돋지니까 뭐 매수 매도가 비슷하다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대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위쪽부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 이렇게 매수, 여기 다 보시면은 시세를 줄 때는 전부 다 이 매수에 이런 거래량이 정말 많거든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재료 뭐 호일스타정 뭐 삼상 이런 재료로 인해서 뭐 그 재료의 크기를 가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재료가 뭐 상한가를 가지 못한다, 뭐 그 재료가 갭을 떴다가 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절대 틀린 건 아니지만 어 사실 이렇게 차트 뭐 호이스타 정이라는 것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호이스타 정이라는 건 어떤 또 재료의 측면이기도 하고 뭐 다른 또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의 다른 또 종류의 그런 재료가 있겠지만, 사실 대웅이랑 대웅제약에 제가 들어온 이유는 사실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 거래 대금을 수익 실현한 흔적이 없어서 저는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재료가 뜬다고 해서 뭐 갭이 떴다가 밀렸는데 그럼 그 재료가 끝났구나, 이 종목의 그런 이제 단기 시세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린 게 아니지만 어 어쨌든 차트가 뭐 거래량 없이 뭐 이렇게 차트가 좋아지든, 거래량이 생기고 나서 차트가 좋아지든, 차트가 좋아지면 후행성으로 따라 붙는 게 저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사로 인한 재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료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그 재료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재료가 뜨면서 이제 뭐 후행성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 붙어서 뭐 수익 뭐 등락폭을 정하기보다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뭐 투자자 분들이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재료가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커지는 거니까, 차트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가 붙으면 이제 수익률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료가 떴다가 밀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대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용이랑 대용제약은 좀 보고 있는데 조금 그래서 조금 더 코멘트가 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추세에 밀린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 그냥 거래 대금, 거래량만 믿고
견디다 보면 사실 이렇게 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래량이 빠지면서.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까지 평단을 맞출 대응할 수 있는 계획만 세워 놓으면 이런 하락도 그냥 개미를 털기 위한 하락이구나,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 두시면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응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제약입니다. 대응 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 보시게 되면 590억, 560억 이렇게밖에 안 터지는, 지금 최근에 안 터지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500억, 9,600억, 그리고 여기는 1조, 그 다음에 여기도 1조 2천억 정도 그렇게 거래량 터트린 종목입니다. 그렇게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렇게 거래량을 완전 죽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깨지고 난 뒤에 이 우하방 추세를 따라, 아까 대웅 보셨죠? 이렇게 계속 우하방 추세선에 상단에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 우하방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다가 어제 이렇게 임시 삼상 시험 계획이 뜨면서 갭이 뜨고 밀렸지만, 오늘 다시 갭이 뜨고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장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우하방 추세 위에 지금 놓이게 됐고, 이렇게 5일선 위, 21선 밑에 지금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 봉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20일이랑 이렇게 5일선 중 사이에 이렇게 봉이 끼어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승의 그런 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웅 제약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웅보다 항상 약간 등락률이 항상 조금 적게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2등 따라가는 그러니까 2등주죠. 2등주로 보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먼저 좀 튀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대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응 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되게 이때까지 너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어제부터 갭이 뜨고 오늘 또 갭이 뜨면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는 게 사실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뽑아줬으니 오늘 하루는 되게 그래도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 좀 괜찮고, 다만 차트적으로는 자리가 괜찮지만 거래량 자체는 사실 이때 거래량 터졌는 걸로 봐서는요, 사실 무의미한 거래 자체가 590억이지만 사실 무의미한 거래 대금일 수도 있거든. 이 종목 자체로 따지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좀 늘어서 요 정도 오면 뭔가 또 다른 재료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 좋은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험 임상 삼상 시험 계획이 떠서 떴다가 갭이 떴다가 밀렸더라도 내 목표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대응 계획을 60일 120일 선까지 세워놨다면, 그냥 갑자기 이런 이슈가 뜨잖아요. 그럼 뜨는구나,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다닐까 하고 쭉 내리다가 여기서 한번 시세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봉상 우하방 추세선도 사실 계속 이 추세선을 못 뚫고 내리다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 추세는 뚫어놓고 옆으로 행보하던 중에 어제부터 이렇게 지금 또 중요한 요선 밟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들어올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꽉 찬 양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해석을 할 때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꼬리에서 많이 팔았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봉 자체는, 오늘 이 거래된 590억 자체는 누군가가, 아니면은 뭐 개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대웅제약을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웅제약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여기 보시게 되면 1조, 그 다음에 1조 2천억, 앞에 거 뺄게요. 2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이때는 단일가 거래라서 거래량이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거래량이 붙을 수가 없었고, 이날 악재, 유의미한 이런 악재가 뜨면서 갭으로 밀렸다가 이 꼬리를 달 때 거래량이 좀 발생했는데, 이날 또 분봉 보시면 이 꼬리를 달 때 매수세가 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봉 5,400억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쪽에 가까운 봉들이라, 그러면 여기서만 봤을 때는 요쪽 라인이 평단이잖아요. 세력의 평단이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이 좀 많이 안 털리고 물량 확보가 안 돼서 또다시 한번 빼고 갈 수 있겠지만, 이 평단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바로 또 치고 갈 수 있는 모습도 생각할 수 있으니, 제가 대웅제약은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쪽에 가까울 것 같고, 상승이 일어나면 좀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이렇게 우하방으로 지금 박스권이 수렴되는 박스권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까지 종근당 바이오나 종근당이 움직이면 대웅제약이나 대웅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대웅제약, 대웅 쪽, 그 다음 현대바이오가 치고 나가는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11선, 파란선이 11선이거든요. 11선 위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에 21선에서 부딪히면서 중간에 돛지를 만들었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분봉상에는 크게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근당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하방 추세의 선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는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단 부분에서 맞고 지금 올라가는 이 와중에 21선에서 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리면서 지금 5일선 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서 여기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심리도 많을 것 같아요. 개미들의 심리가. 그런 물량까지 어느 정도 소화되고, 그 물량이 안 나오면 출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면은 항상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도 분봉을 쪼개다 보면 아직까지는 대웅이랑 대웅제약만큼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한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매수된 그런 덜의 대금이 훨씬 많아서, 종근당도 종근당 바이오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그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물량 매집을 상당하게 하다가 그렇게 모멘텀이 터지면서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고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는 항상 차트를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 차트가 예쁘게 그려지기를 좀 바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대웅이랑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까지 이렇게
제약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셀트리온도 한번 해보자, 뭐 차트적인 해석인데 뭐 어때라고 시작한 것이 괜찮게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치료제가 뭐 나오면서부터, 뭐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서 되게 저 마음도 불편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뭐 60일선 뭐 120일선 갈 것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60일을 타고 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우고 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0일선까지 밀렸지만 120일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오늘은 21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밀려있다라는 모습까지 차트에서 확인됩니다.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더군다나 이게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뜨렸던 이 구간이 항상 급등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팍 한번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일부러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력들이나 뭐 어떻게 위에서 거래대금 이렇게 안 좋은 봉이 터지면서 조금 수익 실현을 상단에서 좀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차트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은 쓴 구간에 보다 이런 위에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조금 조심보다는 조심이라기보다는 대웅이나 뭐 정군당 쪽 시리즈하고는 약간 돈 쓴 구간에 갭이 너무 커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뺄 때도 이렇게 좀 등락률을 좀 심하게 뺐다가 지금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그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갭이 좀 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1조 4천억 1조 4천억 제가 분봉을 보니까 매수 쪽에 좀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조, 그 다음에 2조, 4조를 쓰고 계속해서 매수를 붙였는데, 이날 또 보면 1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되게 크게 터졌다가 여기서도 거래대금 한번 크게 터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을 사실 좀 죽이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거래대금에서 크게 수익이 실현되는 모습이 차트에서 보이지 않으니 얘도 어떻게든 엮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까지, 그래도 뭐 계속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떨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게끔 하는 그런 차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 추세선이 거의 마지막 추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었는 선인데, 떨어질 때요 다행히 60일선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라 천만 다행입니다. 뭐 결국에는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의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또다시 뭐 모멘텀 또 살아 있어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좀 뜨게 되면 차트가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십자입니다. 오늘 녹십자가 참 대단했죠. 녹십자가 대단했는데 뭐 다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뜨리는 중에 이런 봉들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보내고 사고 또 보내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땡기는 모습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세력도 계속해서 매수만 하면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한번 수익 실현이 나오고 올리다 보면 수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분봉 자체는 어쨌든 3분봉상 121선 위에서 마감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 내일 또 한번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녹십자 홀딩스를 보면 좀 드는데,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내일의 관심 종목을 본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 그 위치에 또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 8,300억 정도 되는 이 거래대금 터트리고 나서는 위쪽으로 수익 실현한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재료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재료를 붙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재료로 이렇게 크게 한번 날아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나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기대되는 모멘텀 재료도 많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고 전 고점 이렇게 기준봉 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봤는데, 이렇게까지 보니까 25분이 지났는데요. 그냥 어떤 차트를 해석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가 신이라면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차트를 보는 그냥 일반 차트쟁이이다 보니까 뭐 그냥 차트에 대한 저 현재 위치나 이런 뭐 거래량 부분 이런 부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실한 건 내가 생각했는 그런 이런 뭐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까지 내가 대응 계획을 세워 놓았다면 그 위에서의 움직임 있잖아요. 거래량 없이 뺄 때 움직임은 조금 뭐 마음 편하게 견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느긋하게요. 이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하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뭐 60일선까지의 대응, 뭐 120일선까지의 평단을 맞추는 대응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계획은 있지만 중간에 손절해버리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거든요. 손절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재료가 떴을 때, 아니면은 뭐 세력들이 이 위로 수익 실현을 가겠다라는 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손실을 하자마자 이렇게 또 수익 실현할 곳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 이렇게 겁내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거는 또 당연히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으니 내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60일이나 뭐 20일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임의로 정해놓은 선이 최후의 선 있잖아요. 그 선이 깨질 때는 사실 뭐 그러다가 또 악재가 뜨면 확 떨어지면서 끝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리고 있는 자금에서 최대의 이제 최후의 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되는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선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찍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 뭐 그냥 이거 오늘 제약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차트 보지 않고 바로 시작한 거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서의 그런 해석이 보면서 또 바뀔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말이 좀 바뀌거나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뭐 사실 또 완벽하게 뭐 글을 적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하니까 오늘 여기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또 심상치 않게 또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또 주도주들이 오늘 밀려서 또 그동안 소외됐던 제약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 걸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 쪽에 이슈도 사실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재료적인 부분에 각 종목마다 재료적인 부분이 다르지만 그런 재료적인 부분이 크니까 그런 재료적인 부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또다시 그런 재료가 또 무너지더라도 돈 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료를 갑자기 올릴 수도 있으니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만 잘 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그렇게 먹고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